네, 오늘은 그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 21일간의 기적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우리 코치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존재 경청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현대에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대화법들이 있는데요.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는 대화법, 또 사람을, 또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대화법들이 있는데 그 대화법을 안내하는 과정도 저는 좀 평화롭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배우는 과정 역시도.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다른 대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방식이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것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안 좋은 사례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면은 아, 대화할 때 저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하고 암암리에 그 안 좋은 사례가 우리에게 학습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데 이런 사람이랑은 절대 뭐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에 대해서 상처받고 대화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화법을 그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에 대한 모델을 자꾸 제시하고 그 모델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아,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있는데 그 안 좋은 대화법들을 공격하는 대화법들 또 어떤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어, 존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화할 때 우리가 방어적으로 대화하는 거, 이런 거를 오히려 연습하면 할수록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에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와 대화하는 방식을 타인에게 또 사용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대화,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마치는 날인데 21일간 챌린지를 마치면서 음, 오늘은 제가 어,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기 존재 경청에 대해서 아직 그 경험을 안 하신 분도 또 경험하신 분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삶에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삶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안내 이렇게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리더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평화롭게 살고 싶은 거, 아름답게 살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행복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평화롭게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행복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가장 궁극의 행복은 평화롭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이 저는 그게 바로 가장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요즘에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은 그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의 여정에서 지금 가장 그 마지막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존재 경청에 담아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어떤 또 다른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내는 다정한 존재 경청의 그 경험, 그 힘, 그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주고받는 그 에너지 안에서 다정한 어떤 존중을 경험했을 때 사람은 어떤 충고나 어떤 가르침이 없어도 그냥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변화가 시작이 되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그 평화로운 그 감정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평화라고 하면은 비둘기가 날아가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날 텐데 그 어떤 한 사람과 전혀 해롭지 않은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따뜻하게 연결되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맛이 아닌가, 관계와 관계 안에서 정말 이뤄야 되는 어떤, 것이 바로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쁜 사람을 어떻게 대척하는지, 또, 나에게 공격적인 사람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이렇게 방어적인 것, 부족한 결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화법이나 삶의 기술을 보고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충만한 자로서, 이미 사랑이 가득한 자로서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존중, 다정한 존재, 경청의 경험을 서로 주고받고 선물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다정한 존재 경청의 경험은 나와 너, 우리 모두를 보다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왜요? 스스로 막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는 데에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 다 이것을 바라고 모두 다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자, 다만 맛을 보는 건 너무나 필요해요. 맛을 보는 거. 맛을 봐야 그 맛을 낼 수가 있잖아요. 자,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이고요. 다양한 여정을 통해 마음을 성장시키고 또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리더들, 특별히 가르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마음성장, 의식성장의 여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존재 경청 중에 이제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기 존재 경청. 이게 리더로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이고 공동체 리더이고 또 이 사회의 리더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좋거나 나쁘거나 판단 분별하지 않고 모두 다 수용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기쁘구나. 내가 오늘 우울하구나. 내가 오늘 참 신나구나.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또 알아차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대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기쁘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 21일간의 여정을 함께하고 그리고 또 같은 뜻으로 나누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들 또 귀한 성찰들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정한 그 공감과 그 대화의 경험을 여기에서 또 맛보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자, 이게 오늘 저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매일 하루에 이거 하는데 몇 분이 안 걸리죠? 근데 먼저 쓰기 전에 호흡을 한 3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간을 다 한다고 해도 3분에서 5분 정도면 오늘 하루에 나의 마음을 알아보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연습보다도 쉽지만 우리를 굉장히 좋은 리더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 경청을 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게 되면 먼저는 자기 존재 경청이 정말 습관처럼 일어나야 타인의 말과 행동도 아,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왜 그럴까? 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그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 것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내공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돼요. 여기에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일 가만히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그날 하루 실행해 보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건 매우 쉬운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21일간의 그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 코치님들이 각자 다양한 변화 또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다 읽지는 못했는데 몇 분이 쓴 거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내가 주제 경청했을 때 나의 변화가 이렇게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또 어떤 점에서 이렇다. 이렇게 이제 쓰신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 마음성장학교에서 존재 경청을 소개할 때, 잠깐 제가 거기 카톡 좀 한번 열어볼게요. 존재 경청을 소개할 때 저는 그 있는 그대로 모든 감정은 옳다. 우리에게 올라오는 모든 감정은 옳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알아차리라. 이런 얘기만 했어요. 저는 평가, 조언, 비판, 판단 이런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코치님들 중에는 너무나 이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아까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잠깐 공유 중지하고 강의할게요. 자,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꼭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은 것을 배우고 자꾸 경험하고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벌써 이 말 보세요. 평가, 조언, 비판, 판단하지 않기. 이 문장 자체 모든 게 다 부정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평가, 판단, 비판, 조언하지 않기. 이거 뭐 비폭력 대화에서도 가르치고 뭐 또 다른 분도 가르치죠. 모든 뭐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도 말은 당신이 옳다인데 강의 내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가, 조언, 비판, 판단하지 않기. 당신 지금 평가했잖아. 당신 지금 조언했잖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은 조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어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모두 다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쁜가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다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지금 예쁘다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 참 지혜롭다고 느끼고 있네.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내가 부러워하는구나. 어떤 감정이든지 그저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게 다예요. 거기에다 대고 너는 지금 그건 평가야. 엄마 지금 나 평가했어? 엄마 나 지금 판단했어? 그러면서 엄마가 자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만 자기가 지금 평가했다는 걸 아는 거. 그래, 내가 너를 지금 평가했어. 그런데 나는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커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아, 그랬구나.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평가를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평가했어. 내가 판단하면 안 돼. 내가 판단했어.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냥 그걸 알아차리면 돼요. 아,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보면은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있구나. 누군가를 보면 자꾸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아,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조언해주고 싶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게 지혜로워요. 나보다 되게 뭔가를 많이 이루고 되게 지혜로워. 근데 그분이 조언해주면 어때요? 너무 고맙죠? 고맙죠. 막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잖아요. 막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존재경청 안에서는 이거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해도 괜찮고 뭐든지 느껴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내가 느끼는 것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를 편안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좀 편안하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얘기했어. 내가 좋자고 얘기했어. 내가 우리 남편에게 좋자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불편해. 아니, 나 당신 도와주려고 얘기한 건데, 당신이 하는 얘기가 나 되게 불편하게 만드네? 당신 때문에 막 기분이 상해. 내가 하는 얘기가 기분이 상했어? 미안해. 근데 나는 이런 마음이었었어. 그러면 다음에 내가 좀 조심할게. 이렇게 서로 그거 하면 안 돼라기보다는, 네, 내가 좀 어떻지? 그러니까 나도 편해야 하지만 저 사람도 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존중, 존재, 경청의
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일간의 존재 경청 챌린지가 끝나지만 여러분은 그 방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또 계속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어서 제가 계속 할 건데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올라오는 어떤 것이든지 이거 하면 안 돼라는 말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것이 내가 좋구나. 또는 불편하구나. 아, 이게 불편하지만 나한테 좀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좋거나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내 의식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게 필요했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지? 그 불편하게 말하고 있는 자기, 그 자기를 그저 느끼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 존재 경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정한 존재 경청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고, 그리고 세우고, 또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세상의 빛을 더하는 존재 경청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저는 그 존재 경청을 처음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꼈을 때, 존재가 그저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 만난 그 신과의 경험, 그 경험을 저는 존재 경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신과의 만나는 그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은 자기에게 깊이 머무를 때 기도의 시간, 또 묵상의 시간, 또 혼자만의 깊은 그 대화의 시간 속에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이 없이는 다른 타인과도 그 깊은 관계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에게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을 다, 어, 경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빨리 없애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그런 경험들, 감정들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실 때 비로소 다른 이에 대한 공감, 그런 것도 거기까지 이제 깊이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타인을 만났을 때 나와 너라는 그런 설정을 했을 때는 진실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사람을 도구처럼 그렇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관계 맺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요. 자, 네. 그런데, 이렇게 나는 너다. 내가 너가 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제적인 관계, 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존재 경청의 경험은 바로 내가 너고 너가 나일 때 비로소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 그것이라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나와 그것, 그러니까 나와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관계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일시적인 관계, 그리고 비인간적인 관계,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관계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렵겠죠. 관계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와 너,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는 차원으로 의식이 높아졌을 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 연결된 존재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 때 비로소 존재 경청이 더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답니다. 자, 존재 경청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존재 경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나와의 관계, 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나와 가족, 나와 친구들, 나와 직장 동료, 그리고 나와 공동체, 더 큰 공동체, 이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은 부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가장 그 시작이 뭐예요?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와 대화 나누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결국에는 이렇게 다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동행하고 상담, 강의, 코칭, 교육을 하실 때 너무나 소진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아마 나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더 빨리 소진이 돼요. 나와 너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존재를 만날 때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느끼고 거기에 말이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막 뭘 도와줘야지라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은 타인이 그렇게 막 도와주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지켜보면서, 할 수 있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해. 이거 하나면 정말 충분하죠. 충분해요. 네. 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이 부모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가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너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막 몸으로 도와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돌아갈 고향, 내가 언제나 기댈 언덕, 나에게 따뜻하고 신뢰로운 울타리, 내가 너 믿는다. 내가 너 낳았잖아. 내가 너 너무너무 잘 알지.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너는, 어, 언제나 실패 속에서도 배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하고 응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이나 강의나 코칭을 하면서 소진이 된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시고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몸으로 또 말로 너무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을 믿어주고 감상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 그 이면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느껴보면서 침묵 속에서 네, 미소를 지으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모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모모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모모를 찾아간대요. 그리고 모모에게 상담을 한대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싹 풀렸대요. 모모는 어린 아이니까 어떤 지식이나 지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잘 들어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책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의 깊게 들을 뿐입니다. 그 크고 검은 눈은 상대방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도 놀랄 정도의 생각이 쓱 올라옵니다. 모모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망설이던 사람은 그 뜻이 확실해지고, 수국적인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고민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솟아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저 음미감상하면서 가만히 들어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린 소녀도 한 것을 예, 왜 못하겠습니까?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고민을 해? 모모한테 가봐. 왜 고민을 해? 모모한테 가봐.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다정하고 그리고 진실한 나를 꺼내서 사용하실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고민해?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자, 존재 경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고, 가슴과 가슴이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어,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잘할 걸 알고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넌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눈을 딱 보고 얘기할 때 상대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소중하게 대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앞에만 가면 나는 힘이 나. 난 저 사람 앞에 서면 더 진실해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담 현장에서 또 양육 현장에서 교육을 하실 때 또 직장에서 상대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면 말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스스로 정말 열심히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그 공간의 에너지가 바뀌어요. 자, 이제
그 존재경청 챌린지 21일간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삶에서 자기 자신을 존재 경청하고 타인들을 존재 경청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존재경청 워크숍이 열립니다. 그 존재경청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정한 어떤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존재경청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돼요. 존재경청 워크숍을 안내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매달 네 번째 그 토요일에 제가 열고자 이렇게 해놨는데 또 인원이 또 다 안 모이면 다음으로 이렇게 이월될 수도 있는데 뭐 매달 네 번째 토요일에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2월 22일 날 여정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하루 동안 아까 맛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맛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맛을 보고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강의, 여러분의 상담, 또 양육의 태도, 또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의 방식 이런 것에 모두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경험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또 그 존재 경청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또 자기 존재 경청을 실천했으니 요거 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존재 경청자 선언문. 나 김은미는 삶의 어떤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존재 경청자로 살며 세상의 빛을 더하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김은미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하셨지요? 자, 우리의 삶은 늘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듯 하나 또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도 역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면 삶의 어떤 파도 속에서도 세상에 빛을 더하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문장과 이 모든 그 과정을 제가 삶의 파도 타기를 하면서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밝은 빛을 보았고, 가장 춥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나 스스로를 지키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괴물을 만나도 자기를 지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존재 경청, 자기 존재 경청과 타인에 대한 존중, 경청 밖에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방법,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내가 때로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 또 알아차리시면서 더 좋은, 자신에게 더 편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을 늘 선택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성장학교의 존재경청 전문 강사 워크숍의 장면이에요. 마음성장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존재경청에 참여하시고 또 좋은 리더로 성장하셨습니다. 존재경청 워크숍을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교재와 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안내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마음성장학교 2024라고 돼 있네요. 자, 2025년이죠, 이제. 2025년에, 그 교육이에요.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아까 그 영상을 하나 우리 단톡에 공유를 했는데 그거는 2024년에 녹화를 한 거여서 조금 변화된 거는 있지만 올해 이제 3월 달에 개강하는 연구위원 과정 그리고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 과정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은 1년 동안 이제 종종 열릴 겁니다. 네, 이런 마음 안녕 청소년 코칭 과정이고요. 또 마음 성장 코칭 또 존재경청 워크숍 이런 거는 1년 동안 이제 종종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이렇게 열릴 거예요. 6기 연구위원, 2025년 6기 연구위원, 그다음에 슈퍼리치 과정, 네, 이렇게 있고, 슈퍼리치 플러스는 제가, 지금 이제, 음, 아직 열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슈퍼리치는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 거고, 슈퍼리치 플러스는 나는 모든 준비가 완벽해.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누가 나를 비즈니스적으로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을 1대1로 코칭을 해서, 그분이 이게 네,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슈퍼에지 플러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치님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일을 하고 수익화를 하고 있는데, 자, 코치님들이 더 성장을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제 막 마음성장학교에서 막 코칭을 배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그 배우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면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근데 막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지만 계속 마음과 의식을 키우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또 갖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제 계속 성장해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 마스터마인드 클럽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모임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뭔가 공부하실 거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드리고 더 성장하실 수 있게 안내하는 거를 제가 3월 달에 오픈하려고 그래요. 왜 3월에 하냐면 지금 연구위원 과정의 모집이 아직 안 끝나서 모집을 마치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오늘 그 성찰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인데, 모닝페이지 얘기를 안내를 했어요. 마음성장학교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모닝페이지 쓰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고, 감정이 막 너무 쌓여 있을 때, 이제 종이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모닝 페이지를 아주 오랫동안 써서 얘 노트가 이만큼 있다. 근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왜 그러냐, 나는. 나는 그걸 썼는데. 어,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온갖 그 내면에 있는 쓰레기들을 계속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계속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닝 페이지는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없는 감정도 계속.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뿌리 깊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상처 입은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왜요? 허용된 공간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거기 이렇게 줄을 긋고 그거를 30분을 쓰고 나서 내가 이거 30분 쓰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지? 요런 마음이 올라오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요런 거를 알아차렸다. 이렇게 한 줄만 써보자. 이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우 빠르게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쓰는 거는 매우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것들을 그 글로써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글을 다 쓴 다음에는 마지막에 꼭 성찰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의 코치님도 음, 우리 코치님들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다 살았죠, 모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인생 후반기에 마음 공부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이때 좀 더 유연해지고 더 마음도 넓고 의식도 높은 뭐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의 그 오 감각, 이 다섯 가지 감각들을 열어서 잘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느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때도 그냥 벌컥벌컥 빨리 마시고 빨리 뭐 해야지가 아니라 향기도 맡고 온도도 체크하고 또 마시면서 목의 넘김도 느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이렇게 다채롭게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그 일상의 그 백그라운드 뮤직. 그 드라마에 보면 OST가 깔리잖아요. 주인공들이 막 할 때 막 아침에 여러분의 일상을 시작할 때 OST를 까세요. 나의 오늘은 이거야 이렇게. 나의 오늘은 이거야 이렇게. 활기찬 음악도 까시고 또 우울할 때는 우울한 기분에 맞는 음악도 까시고 해서 그 내 삶에 음악을 좀 들여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 조용하게 일을 하시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호텔 라운지에서 나오는 BGM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 삶의 공간이 되게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때그때 음악을 좀 이렇게 깔아보시고
또 하나, 요즘에 제가 지드래곤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에 이게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예전에 했던 특강에서 했던 그 지드래곤 이야기를 요만큼 1분, 1분, 1분을 잘라서 쇼츠로 올렸어요. 그거 우리 특강에서 했던 얘기인가 봐요. 그런데 그 1분을 올렸더니, 와,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드래곤을 좋아하는 50대, 60대가 거기다가 좋아요를 막 올리시고, 나도 50대인데 지드래곤 좋아해요. 나는 60대인데 지드래곤 좋아해서 다 그 지드래곤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 든 제가 지드래곤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들 반가워가지고, 와, 거기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지드래곤 얘기 왜 했냐면, 지드래곤이 그 아주 어렸을 때 슈퍼스타로 살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서른이 딱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에 빠져요. 밖으로 드러나 있는 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나. 지드래곤과 권지용 그 두 개의 사이에서 나는 누구지? 이런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감정들, 그 무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욕망, 욕구, 외로움과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음악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30살에 했던 콘서트가 있는데, 그 콘서트가, 모태라는 콘서트예요. 모태. 엄마의 뱃속 모태. 이제 탄생, 새로운 탄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로 탄생하는 거예요. 나. 그러면서 그냥 아이돌에서 예술가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돌에서 권지용이라고 하는 나로, 그리고 나서 요번에 또 이제 예술가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중에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누구일까?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그 모태 콘서트가 있거든요. 그 7년 전에 했던 모태 콘서트인데 그 콘서트가 뭐 한 2시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콘서트를 쭉 보다 보면은 그 한 인간이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냥 곡으로 다 만들고 자기 안에 막 그 폭력성, 욕구들을 그냥 되게 다양한 욕구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간절히 간절히 자기에게 도달하고 싶은 그런 무제라고 하는 노래로 끝이 나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콘서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나도 내가 누군지 40살에 저는 40살에 나는 누구지?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살면은 뭐 더 좋은 인생이 있는 건가? 회의가 느껴졌을 때 제가 저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감정들과 만난 시간이 있는데 그 콘서트 하나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고, 감동받았고, 그리고 우리 코치님들이나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드래곤의 그 화려한 모습만 보지 말고 어떤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건가, 자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나, 이거를 좀 보려면 그 콘서트 그거 하나 그거 보시면 되게 도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래 가사 같은 것들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지드래곤 했는데 여러분은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다른 가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가수 또 예술가 화가 뭐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의 일생을 쭉 보다 보면 그 일생 안에 사실은 반드시 한 획을 그은 예술가들은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 더 견고한 나를 찾을 때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오늘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 자기 존재 경쟁 챌린지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는 자, 연구위원 2025년 6기 연구위원 과정은 마음성장 코칭이 이제 기초 과정을 3월 달, 4월 달에 배워요. 2달 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 준비를 위한 영상이랑 자료를 드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50시간을 연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50시간이 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정으로 그림책 심리 코칭을 배워요. 근데 이거는 2급 과정이고 한국 코치협회 인증 역량 과정이에요. 이거 2급 과정을 배우면 그림책 심리 코칭 관련된 강의를 이렇게 지역에서 뭐 어린이 수업, 뭐 어른 수업 자신의 역량에 맞게 이제 안내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급 과정이 있는데 1급은 주로 이게 이제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서 7월 달이나 8월 달에 1급 과정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1급 과정을 열어요. 근데 그거는 모두 다 그림책 심리 코치가 되고 싶은 건 아니시니까 그림책 심리 코칭을 내가 정말 그걸 좀 전문으로 하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 1급 과정을 권하고 또 하나는 1급 과정에서는 이제 요번 주에 이렇게 성찰들 올려주셨는데 1급 과정은 요번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전업주부나 또는 이런 강의 관련된 거 하나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 리더로서의 자신감 이런 게 생기시고 또 프로그램 어떻게 구성해야지 이런 걸 배워서 자기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다양한 힐링 분야 또는 이런 강의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그림책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오셔서 배우시면 프로그램을 좀 더 규모 있게 뭔가 역동이 일어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걸 다 배우세요. 그래서 1급 과정을 배우고 나면 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프로그램을 런칭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성장학교 파트너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FT가 되는 건데 그 FT들은 이제 2급 과정에 그 강의 PPT나 그 강의 그 워크북을 직접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격증 발급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마음성장 심리 코칭 심화 과정인데 이거는 한국 코치협회 KPC 심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는 이제 KPC 말고 뭐 있죠? KSC 실력이 되는 코칭 심화 기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면의 상처 치료부터 시작해서 그 심리 치료의 모든 과정이 코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내 삶의 연금술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좋게, 좋은 쪽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그 이제 허은영 코치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허은영 코치님이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도 이 모든 과정을 다 배우셨고 그다음에 연구위원 과정도 작년에 이렇게 다 참여를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참여했어요. 엄청난 창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음, 그 이제 선교사로서 훈련이 된 것도 있지만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하고 또 커뮤니티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인사이트를 또 발견하고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2급 과정은 이제 연구원 과정에서 배우고 1급과 FT는 자발적으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강사가 되시면 마음성장학교에 2급 과정도 안내하고 또 강의가 있다 그러면 또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또 각자 지역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있어서 또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1급 과정에는 그동안 마음성장학교 1급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뭐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또 뭐 상담, 또 코칭, 그리고 다양한 힐링 분야의 뭐 원예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라든지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힐링 분야 또 다양한 교육하시는 분들 또 뭐 목회자, 사모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어요. 1급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다 공유하고 있고 또 심리학자에 대한 연구를 PPT로 다 만들어서 그것도 또 1급 참여자들 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급을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거를 다 공유받고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을 안내하는 전문 강사로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전 세대를 다 교육하고 코칭하는 그런 코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분 다 2급 과정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1급 하신 분 아니고 요분은 이분 2급 과정까지 우리 연구위원, 1기 연구위원이에요. 이렇게 아이들 상담 코칭에 이용하고 있고요. 이분도
어, 이분은 연구원 아니고 마음성장학교에서 마음성장 코칭과 그림책 심리 코칭 배우셨는데 지금은 어린이집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들, 아이들 교육, 부모 교육 뭐 이런 거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그분은 다른 그림책 센터에서 또 이런 뭐 그 가맹비를 내고 그걸 하고 계시고 이분도 우리 3기 연구위원인데 장애아들에게 또 이렇게 교육하고 계시고 또 힐링 원예와 접목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 그림체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에도 활용하시고 그래서 2급 과정을 배우시면 본인이 이제 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분은 이제 공예를 하셨던 분인데 전혀 이거랑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1급도 하시고 전문 강사 FT도 하셔서 마음성장학교의 파트너 코치로 외부에 출강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교재,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출강하는데 올해도 인천교육청에서 15개 정도의 학교에 또 이제 강의를 좀 와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코치님들하고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게 수업을 하시고 이렇게 코딩 또 우리 선교사 코치님이세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코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하고도 하고 뭐 이렇게 자살 예방센터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배우시면은 그 배운 거를 사실 지금 아까 미술 상담 치료사 그것도 그림책 소개하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네. 홍보했어요. 네, 그래서 그림책 심리 코칭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에 그림책과 심리와 코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코칭은 안 배우고 난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1급,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칭을 좀 배우실 거를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칭이 모든 교육, 마음성장학교 교육의 모든 교육의 근간이 코칭이기 때문에 이 코칭을 할 수 있게 되면은 1대1 코칭도 할 수 있고 그룹 코칭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셀프 리더십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리더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코칭은 배우셨죠? 그래서 코칭을 모두 다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